한국 금융의 중심 서울 여의도.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산업은행 본사가 있습니다. 자산 300조 원, 한국을 대표하는 정책금융기관. 직원 3,400여 명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선망받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출근길에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직원 수백 명이 사무실 대신 로비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직원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구호를 1년이 넘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강행적으로 지원하고 이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전은 산업은행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올 정책입니다. 산업은행 사측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여 두 축, 서울 수도권 및 부산 동남권의 두 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선 공기업,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반드시 전라남도로 이전돼야 합니다. 공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명분의 충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들과 이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정부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출근길 부산의 한 지하철역. 깔끔한 차림의 직장인들이 일제히 한 대형 건물로 향합니다. 원래 서울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4년 부산의 혁신도시로 금융공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이제 대부분 부산 시민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높이 289m, 층수로는 63층이어서 부산의 63빌딩으로 불립니다. 빌딩 고층부에는 원래 서울 여의도에 있던 한국거래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아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이 입주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건물 앞에는 넓은 운동장 같은 곳이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직 비어있는 이 부지에 산업은행 본사를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한국산업은행이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제안한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7,500제곱미터로서 이 부지에 용적률 1000%까지 본사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현재 37개 기관 4,9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3단계 짓고 있는 건물이 완공될 시에는 4,000명이 추가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또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본사, 기술보증기금 등도 있어서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금융허브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생각입니다. 산업은행은 부산을 위한 이전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이전입니다. 부산은
대표적인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입니다. 물류 허브의 기능에다가 금융 허브 기능까지 만일에 부과가 되면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게 되고, 그게 한국의 남부권의 형성이 되게 되면 수도권의 부근가는 새로운 성장축이 형성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제 명실상부한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부산시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82.2%로 전국 10개 혁신 도시 가운데 1위에 오른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오게 되면 시골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럼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 또 문화나 여가 생활이 서울만 못하달까 그런 불안감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불안감을 안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전국의 10개의 혁신 지역으로 다 이전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이 부산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노조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직원들이 단순히 지방에 가기 싫어서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문조사 기간에 의뢰한 결과로는 70%가 넘는 기업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할 경우에 산업은행과 거래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산업은행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이 지원해줘야 할, 정책금융을 받아야 할 기업들의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연쇄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 노조는 최근 한국재무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부산 이전 시 발생하는 산업은행의 수익 감소가 천문학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기업 금융 부분에서 고객 수가 감소하고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서 수익이 감소하며 트레이딩에서도 소통 부재로 소외되고, 특히 현재의 엘리트 금융 인력이 부산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퇴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향후 10년간 6조 5,337억 원의 수익 감소와 또 신사옥 건설비 등으로 4,702억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이전이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가지 금융 경쟁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 유수의 금융 중심지 하면 뉴욕 맨하탄의 월스트리트랄지, 런던의 더 시티랄지,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지역에 그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고, 그 모여 있음으로 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갖게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산업은행이 서울로부터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금융 클러스터링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과 부산시는 수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마찬가지로 1차로 이전해온 공공기관들도 이전해올 경우에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기존 내려와 있는 모든 공기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지역과 밀착된 경쟁을 펼치면서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캠코나 허그 같은 그런 그 금융 공기업들은 다양한 금융 업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대출과 같은 전통적인 커머셜 뱅킹 역할도 하고요. 트레이딩이나 그 투자 업무와 같은 IB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심지어 벤처 투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 수도권 흡인력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인구는 물론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일극 집중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은행이 실제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현행 법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본점 위치를 부산으로 바꾸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내년 총선까지 이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이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이전을 발표하자 관련 직원들이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10개의 혁신도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축, 교통시설, 교육, 의료, 문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첨단의 기술을 다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몫을 찾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반면 지방에서는 우리 고장으로 공공기관을 더 많이 보내달라, 이전 시기를 더 앞당겨 달라면서 경쟁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였습니다.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는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때문에 이들 계획이 위축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혁신도시 착공식에는 우여곡절 끝에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모두 153개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옮겨갔습니다.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 절반의 가량의 공공기관들이 14년과 15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4년과 15년 그리고 혹은 16년까지 지방 혁신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의 또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 지방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 억제 효과는 몇 년 정도 계속됐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2019년 역설적이게도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정부의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자 인구 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서는 공기업 이전 문제를 지자체 생존과 연결시키며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 가을쯤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던 국토교통부가 최근 태도를 바꿨습니다. 좀 더 정밀한 계획들이 필요하고 1차적인 의견을 좀 그래도 범위를 좁혀놓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발표하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라고 보고요. 발표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공기업 이전 논란. 취재진은 전국 혁신도시에서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10여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서울 마포구에서,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강남구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각각 여기로 왔습니다.
대구 혁신도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가스공사의 한 직원. 9년 전 대구 이전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초반에는 사실 조금 불만이 많았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여기가 이제 기반 시설이 되지 않았어서 생활이 회사 집 약간 이렇게 좀 단조로웠었거든요. 제한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생활 여건은 어떨까? 정주 여건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사실 정주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고요. 지금 뭐 좋은 편이라고 이거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라는 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여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정주 여건이 수도권에서 생활했을 때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안이 좀 새로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생기면서 뭐 산책하는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또 대형마트도 있고 또 조그마한 병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아기 키우는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혁신도시의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영장, 도서관과 같은 문화복지시설을 늘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혁신도시를 하면 허벌판에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대구시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좋은 수성학군이 옆에 있기 때문에 대구에 내려온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제는 대부분 지역에 정착을 하고 여기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 정착한 공기업 직원 수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가족 동반 이주율이 71%에 이릅니다. 혁신도시 식당에서도 주민등록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제 피부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뭐 직원들하고 2명이서 이렇게 계속 손님도 없이 앉아 있을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아기들도 낳으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가 젊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렵다고 했던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장사도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개선된 거주 여건을 발판 삼아 2차 공기업 유치 경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니아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죠. 중소기업은행이 대구에 오는 것이 기업은행 측에도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대구가 가장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입주율도 가장 높고요. 또 지역 인재 채용률도 가장 높은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는 도심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핵심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어서 기존의 대구의 각종 주거 편의시설들을 함께 활용합니다. 교통, 교육, 문화, 복지, 의료시설들을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구 경북의 또 다른 공기업 이전 지역인 김천 혁신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김천 구시가지에서 동쪽으로 6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0여 개 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올해 입사 20년 차. 김천에는 6년 전 이사를 놓은 공기업의 팀장급 직원은 혁신도시에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와서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잘 만들어져 있고 또 그중에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보통 대도시에 살면 짜증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 안에서 있으면서 화가 난다거나 그런 그 요소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전원적인 그런 환경에서 고요하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 생활에 적응했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로 공연을 보고 싶어요. 뭐 연주회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미술 전시회를 보고 싶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엑스코, 백스코 뭐 이런 데서만 하잖아요. 김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김천시에서 노후를 보내려면 좀 의료 시설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이제 노안도 뭐 이래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선 안과가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안과가 없다 보니까 저기 구도심이나 궁이나 아니면 대전, 대구 뭐 인근 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천 혁신도시의 중심지. 안과도 보이지 않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있지만 병원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상가 대부분이 텅 비어 있고 세입자를 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과 문화공간도 눈에 안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제 불편한 게 저로서는 일단 병원하고 목욕탕 사우나가 없거든요. 병원을 개설하는 쪽에서 아마 사정이 안 좋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소문이 들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정주 인구가 2만 한 3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가는 많고 이용하시는 분은 적으니까 공실이 많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쯤 KTX 김천 구미역입니다.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로 가는 직장인들이 짐가방을 들고 역으로 모여듭니다.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공기관 직원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준비해준 버스를 타고 서울 방향이나 원주거지 쪽으로 귀향하시는 분들이 한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타는구 11번에 도착하는 열차는 수서로 가는 SRT 주말을 앞두고 어김없이 펼쳐지는 씁쓸한 풍경. 가족 동반 이주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은 부산, 제주, 전북이 가장 높습니다. 경북 김천은 57.2%로 10곳 가운데 9위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 수가 절반을 간 넘긴 수준인 겁니다. 혁신도시 평균 가족 동반 이주율은 69.4%입니다. 한산한 혁신도시의 주말. 상점은 장사가 안 되니 문을 닫고 결국엔 상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착률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말일수록 상업 지역을 이용하는 수요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업 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착률을 높이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상업지역 공동화 문제, 빈 공실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김천 혁신도시로 인구를 더 유입시키기 위해 교통, 물류 등 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가운데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곳. 바로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49.6%. 직원 중 절반이 주말 부부를 하거나 다른 대도시에서 통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일 오후 6시. 대형 버스들이 일제히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같은 시각 퇴근한 직원들이 줄지어 걸어 나옵니다. 직원들이 향하는 곳은 서울로 가는 통근버스. 행선지는 강남, 양재, 분당, 수원 등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런 통근버스 20여 대가 매일 충북 혁신도시를 돌면서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건 당초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당초 취지와도 어긋나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쉬었다가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출근할 때 차량 대수가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또 원룸이나 이런 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다 주말에는 또 댁으로 귀가하시는 근무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이럴 때에는 정말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스가 대여를 해서 쭉 서 있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고.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퇴근한 충북 혁신도시의 밤거리. 적막감이 감돕니다. 처음에 저희가 장사를 할 때 공공기업체 직원들이 이제 많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었는데 실제 정주 인원이 작고 저녁 되고 하면 출퇴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저녁 때는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혁신도시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혁신도시 직원 중 3분의 1 정도가 서울 등지로 매일 통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상생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출퇴근 차량도 좀 줄여주시고 그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점차 1년, 2년 해서 점차 조금씩 줄여가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출퇴근 차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하면은 저희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공기업 직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직원들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타야 되는 환경입니다. 누가 그 장시간을 버스 안에서 보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까지 충북 혁신도시가 정주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직원들은 충북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가 아닌 군지역에 위치해 마치 고립된 섬과 같다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른 혁신도시는 큰 배후도시 안에 있거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가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북 혁신도시는 배후도시가 없다 보니 대형 병원이나 대형마트를 가려면 45km 떨어진 청주까지 나가야 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형마트가 입점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도 없습니다. 특히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 먼 청주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울 통근버스 때문에 지역 상권이 침체에 빠진 걸까? 공기업 노조는 애초에 혁신도시의 인구가 너무 적은 규모로 설계된 것이 정주 여건이 열악해진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국가균형발전 계획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계획이었고 여러 가지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실을 봤을 때 이제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들이 지금 이제 정주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가장 작은 규모로 이전했기 때문에 계획했던 인구에 훨씬 모자라는 3만 명대 인구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도 여기 있는 인프라는 수요가 없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빛가람 혁신도시. 이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유치해 규모가 다른 곳보다 큰 편입니다. 드넓은 나주 평야 한가운데 자리 잡은 736만 제곱미터의 이 혁신도시는 인구 5만 명의 자족형 독립신도시를 목표로 건설됐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한국전력 본사를 비롯해 한전 KDN,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 KPS 등
16개 공기업과 기관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조성된 넓은 호수공원과 전망대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나주에도 교육 환경이 그만큼 개선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로 따지면은 강남 대치동에 있는 그 학군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결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인근에 있는 광주 봉선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말 그대로 대치동, 강남의 학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부터는 대부분 광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현재 고등학교 2곳이 들어섰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학군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광주광역시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친구도 이제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려고 전학을 갔다는 소리까지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니면 이 특별법상으로도 넣더라도 이게 굳이 다른 교육부나 이렇게 통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큰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가족 동반 이주율이 7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도 당초 5만 명으로 계획했지만 최근 1, 2년 사이 별로 늘지 않아 3만 9천 명대로 정체돼 있습니다. 이곳 공기업 노조협의회에서는 교육 인프라를 비롯해 혁신도시의 전반적 정주 여건을 세종시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세종은 살만하답니다. 세종까지는 괜찮다. 정부 협의하러 갈 때 보면 해년마다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좀 활기찬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많이 이렇게 좀 도시화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실제로 인구 38만여 명인 세종시에는 주민들의 문화체육 편의시설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각 행정동마다 하나씩 생겨 모두 14곳이나 됩니다. 또 세종시에는 모두 21개 고등학교가 들어섰는데 이 가운데 특목고 2곳, 영재고 1곳이 있어 문화교육 등 정주 여건에서 혁신도시와 차이가 납니다. 세종에 비해서는 이제 다른 혁신도시들, 특히 나주도 마찬가지인데 주말에 할 게 호수공원 걷는 거 빼놓고는 특별히 없다. 있는 게 이제 기껏해야 이제 CGV 하나, 영화도 한두 편 보면 질릴 거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세종하고 다른 혁신도시하고 형평성에 맞췄을 때는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도시로 옮긴 이 중소기업 역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이 업체는 6년 전 직원 70여 명과 함께 서울을 떠나 나주 혁신도시의 정보통신 산학연 클러스터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전 이후에는 혁신도시로부터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영업 여건도 불리하다 보니 중소기업 이전이 주춤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여기저기가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에 조성된 약 40만 제곱미터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이 땅의 90% 이상이 팔렸지만 정작 건물을 짓고 입주한 곳은 절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 수주 관계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대기업들의 독식 현상으로 인해 지방 이전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기업들에 대한 지역 우선 구매 제도 및 지역 의무 할당제 등 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궁극적으로
고용도 창출하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강력한 바람입니다. 교육 문제, 민간 기업 지원 등 곳곳에서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 전라남도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일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명문고 육성과 국제학교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주혁신도시는 부산이나 대구와 달리 중소도시에 조성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기업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자 전라남도는 농협중앙회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에 이미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생명 분야 기관이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반드시 전남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식량창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지 면적, 농산물 생산량 전국 1위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면적도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인 저희 전라남도입니다. 농협중앙회 또한 저희 전남 이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농업을 미래 첨단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남으로! 전라남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2차 공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10개 혁신도시들은 추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하는 공기업 선점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10개 혁신도시를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이렇게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혁신도시와 관계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을 연계해서 그 10개 혁신도시에 집중시키면 국가의 그 경쟁력,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국가 경쟁력도 유지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대한체육회, 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십 곳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들 공기업, 공공기관들을 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인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잠재력이 높은 어떤 지역으로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1차 성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지방에 있는 광역시급 대도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이전을 그런 광역시급 대도시로 집중함으로써 광역시에서의 혁신 거점을 이루고 그렇게 혁신 거점을 통해서 광역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발전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서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 위기를 맞은 중소지자체들은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한 지역으로 공기업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혁신도시 외에 인구 감소 지역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공기업 공공단체 노조는 아예 2차 지방 이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그 이전 기관들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고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약속했던 지원 방안을 이행해야 된다.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 없이 공공기관 노동자 희생을 통해서 2차 공공기관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돼야 되는 입장입니다. 각자의 엇갈리는 요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는 중구난방의 갈등. 취재진은 지난 7월 출범해 공기업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향후 일정에 대해 문의했지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지방의 거센 이전 요구와 공기업 노조의 반발 속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대학생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오픈 캠퍼스 행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존 소득 월액 상한액이 여타 공적연금,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국민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발표하고 평가합니다.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취업을 할지 이런 거를 정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친구가 우연히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해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오픈 캠퍼스 지원해서 왔거든요. 오픈 캠퍼스 행사는 지역 공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해마다 혁신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공단 본사에 와보니까 나도 충분히 여기서 지역 인재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이곳에 취업을 해서 지역을 위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취업 의지도 좀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꾸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서 이제 저희 전북 지역 대학생들을 30% 정도 할당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로 활용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저희한테 기회가 조금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공단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기분이 씁쓸하다고 합니다. 효율 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보내는 것이 옳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혁신도시에 금융 지역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민연금공단을 다시 서울로 재이전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지역 인재 채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전라북도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고요.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소멸의 마지막 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댐이 없어진다고 하면 지역 공공동화 현상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요. 아무리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어떤 좋은 취업처가 없다 보면 학생들은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보루로서 저희 혁신도시의 역할은 막대하고요.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공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전한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30%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지방 국립대 총장들은 무너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30% 채용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지역 구분 없이 비수도권 지방대학 인재 20%를 추가로 더 의무 채용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노조들은 이런 법 규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인재 채용을 계속 해야 될 거냐의 문제. 지방인재. 이 지방인재 문제는 혁도법에 따라서 지방인재를 30% 고용을 하라고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기관들 내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법에 의해서 가면 저희는 전국사업장이잖아요. 그럼 지방인재를 계속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기관은 특정 지역의 인재들만 다 채워져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전복, 인사.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역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스펙을 갖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학교들, 국공립 대학교들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여러 학문의 정보통신 또 관련 기술 를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채용하는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저희는 지금 채용을 매번 이렇게 지역 우대 가점을 주고 있는데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30% 지역 인재를 채용한 것들을 저희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됐던 공기업,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이제 또다시 우리 사회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가 굳이 수도권에 있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관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리스트업하는 것, 이게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지방이 스스로 왜 그 수많은 공공기관 중에서 특정 이 공공기관은 우리 지역에 너무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1차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시행착오를 2차 이전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모든 지역을 다 살리려고 하다가는 지방에서도 이제 모두 다 죽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서로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좀 공감을 하고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지자체들이 함께 합심을 해서 효율적인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 변화도 2010년 이후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 시대가 바뀐 만큼 그 시대에 맞는 공간 설계를 하고 그 공간 설계 속에서 공공기관의 입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때에 왔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고통 분담 속에 건설된 혁신도시. 그 안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직원들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높아진 삶의 질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모두의 시선이 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